자, 화학 12월 5주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 4번부터야. 4번 봅시다. 좋아. 4번 물어보니 4번 합시다. 자, 4번을 물어보겠다고? 자, 갑니다. 표는 W에서부터 Z까지입니다. 원자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임의의 원소가 아보가드로의 수 나타났고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또 한 번 기초적인 내용. 또 한 번 하자. 봐봐. 나한테 원자량을 줬지. 자, 봐. 원자량 줬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 원자량 줬지. 원자량을 줬지.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야, 실제 질량이야? 가짜 질량, 상대적 질량인 거지. 그래서 상대적 질량입니다. 상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이 값이 상대적 질량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한테 뭐 줬어? 아보가드로 수 줬지. 그럼 나는 뭐 알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공식으로 처음 가르쳐줬던 거야. 아보가드로 수 어떻게 나와? 그거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됐니? 가우스 강의하고 책하고 뭐가 달라? 책은 아보가드로 수를 외우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지. 우리는 어떻게 아보가드로 수가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갑시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보가드로 수 원자량이 뭐야? 상대적 질량이지. 뭘로 나누면 돼? 원자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원자 뭘로 나누어?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원자량을 원자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 왜? 자료를 봐봐. 자료에서 나한테 뭐 알려줬어? 원자량 알려줬지. 자료에서 나한테 뭐 알려줬어?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이거 알니까 나는 뭘 알겠어? 원자 질량을 알겠지. 그럼 분명히 원자 질량 묻는 문제가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타 등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원자량하고 아보가드로 수 나왔으니까 원자 질량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 원자량하고 원자량하고 원자 질량하고 무슨 비야? 말이 좀 어렵나? 자, 다시 보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이? 자, W하고 X가 있어. 얘하고 자, X하고 Y로 하자. X하고 Y로 하자. X하고 Y의 원자량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상대적 질량 B가 1대 2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실제 질량 B가 1대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 B는 무조건 무슨 B랑 똑같아야 되겠어? 실제 질량 B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대적 질량 B가 1대 2야? 그럼 실제 원자 질량 B도 1대 2여야 되겠지. 뭘 고민할 필요 없잖아. 됐습니까?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문제로 빨리 가자. 갑니다. Z 하나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야? Z 나왔습니다. 어딨나? 여기나 있네. 나왔지? 됐어요? 여기 뭐야? 원자, 상대적 질량. 뭐 있어? 아보가드로 수. 나한테 질문 뭐야? 원자 하나의 질량. 원자 하나의 질량을 뭐라 그래? 원자 질량. 됐습니까? 그럼 원자 질량을 그냥 X로 놓고 가면 X는 원자량 얼마야? 108. 아보가드로 수 얼마야? 6 곱하기 10의 23승. 여기서 6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나도 6으로 쓴 거란다. 알겠니? 그럼 X는 얼마야? 6분의 108이면 얼마야? 6분의 108이면 6분의 108이면 얼마야? 108을 6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니? 어? 그거 왜 알면서 대답을 안 하냐? 그 18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10의 23승이지? 됐니? 그러니까 18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얘가 10의 마이너스 23승 하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질문을 까먹었네. 여기까지 됐지? 나는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다. 선생님은 지금 문제를 잘못 읽어서 4.5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은 얼마냐고 물어봤던 거지? 나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선생님은 지금 뭐 구한 거야? 원자 하나의 질량을 구한 거야. 하나의 질량을. 됐니? 하나의 질량을 구하니까 얼마나 되겠어? 18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야 23승 g이 돼야 되겠지.
됐니? 또는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2승 하면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거면 10에 20으로 바꾸면 돼야 되겠고. 여기까지 됐죠? 아무튼 하나의 질량 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자, 갑니다. 몇 개의 질량이야? 4.5 곱하기 10에 23승계의 질량이겠지. 이렇게 질량은 얼마냐 물어보면 되겠지. 간단하지? 왜? 요만큼의 질량, 요걸 우리 뭐라 그래? 1몰의 질량인 거지. 요 1몰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원자량이잖아. 됐니? 그러면 이런 뭐? 아유, 간단해. 6 곱하기 10에 23승 g이 얼마야? 108이래. 됐니? 6 곱하기 10에 23승 개의 질량이 얼마야? 108이래. 그럼 질문이 얼마가 돼야 돼? 4.5 곱하기 10에 23승 개지. 그러면 4.5 곱하기 10에 23승 개의 질량이 몇 개니?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요 B만 보면 되잖아. 어차피 얘하고 나누면. 그럼 6대 4.5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6대 4.5는. 6대 4.5는 1.5에 4대 3이 돼야 되겠지. 됐니? 요게 4대 3이 되는 거야. 그럼 요 B도 얼마가 돼야 돼? 4대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요거 108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8에다 4분의 3을 곱하면 81 맞아. 알겠어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WX2 WX2니까 뭐가 돼야 돼? WX2 야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산수하기 귀찮게 만들어놨다. 됐니? WX2니까 뭐가 돼야 돼? 원자량 알려주고 WX2라 그랬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분자 질량이 돼야 되겠지. 이건 분자 질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분자량 뭐야? 분자량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분자량 다른 말로 하면 1몰의 질량. 분자량 뭐야? 원자량의 총합. 알겠니? 원자량의 총합. 자, 원자량의 총합 가겠습니다. 그러면 W 어딨니? 여기 있습니다. 12. 더하기 얼마 있어? X2 여기 있습니다. X2 얼마야? 32 더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4. 됐니? 그럼 얘 분자량이 얼마야? 44야. 그럼 얘 분자량이 44니까 44g 속에 원자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또 원자수. 귀찮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얘 분자식이 지금 얼마야? WX2니까 44g에는 얘 44g이어서 44g에는 원자수는 몇 개 있어야 돼? W 하나 X 3개지. 그러니까 몇 개 들어있어 그래야 돼? 3몰개가 들어있는 거지. 3개라고 해도 되는데 3몰개야. 그럼 정확하게 개수로 물어봤으니까 얘처럼. 그러니까 3몰개가 들어있는 거야. 아, 여기에 원자수는 3몰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3몰개는 몇 개야? 그렇지. 1몰개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니까 1몰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3몰개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1 곱하기 10에 23승. 요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럼 18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10에 23승계 들어있는 거지. 몇 g에? 44g에. 됐습니까? 44g에 18 곱하기 10에 23승계 들어있어야 되겠지. 됐니? 근데 질문이 몇 개야? 52.8g이지? 그러면 문제는 아주 쉽지? 44g에 18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들어있으니까 몇 g이야? 52.8g에 52.8g에는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돼야 되겠지. 됐어요? 44g에 18 곱하기 23승계야. 52.8g에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 그럼 얘하고 B하고 얘하고 B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해봐. 답이 맞다고 써있네요. 그럼 맞는가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몰개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게 몰개야. 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요거 봐. 요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누가 더 많냐? 표정을 보니까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도. 미치겠네. 자, 여기까지. 자, 이것도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하자. 하지 뭐. 하자. 자, 또 YX2 아까 했잖아. YX2야. YX2야. 됐습니까? 그럼 얘 분자량 얼마야? Y 하나 32, X 하나 12, 16. 근데 X가 2개니까 32. 그럼 얘는 몇 g이야? 64g. 됐니? 이 64g이 뭐야? 분자량이잖아. 분자량.
됐어요. 다음 WY2 아까 했던 거네. WY2 아니네. WY2니까 W 쓰자. WY2 W12 Y2 64 12에다가 64를 더해. 그럼 70 10이다 헷갈려. 64를 더한 거지. 76 됐습니까? 그러면 76g이야. 여기까지 됐죠? 얘 분자량 얼마? 76. 얘 분자량 얼마? 64. 됐죠? 근데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몇 개야? 이것도 간단히 쉽다니까. 이제 나중에는 공식처럼 알게 돼. 지금 얘는 64g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 여기서 들어있는, 여기 분자수다. 알겠니? 분자수다. 이건 뭐, 치더니. 그럼 얘는 64g의 분자수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64g의 분자수. 이게 분자량이잖아. 64g이 분자 몇 개의 질량이야? 하나. 그럼 64 하나. 그러면 1g에는 몇 개 들어있냐? 이걸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그러니까 76g에 분자수 몇 개 들어있어? 하나. 이게 분자량이니까. 그러면 질문이 1g에는 몇 개 있니? 이걸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럼 이거 비례식 세우니까 요 질문 내가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잖아.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그럼 얼마 나오는가 이거 하면? 64분의 1. 얘 하면 76분의 1.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분자량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알겠니?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결국엔? 분자량분의 1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1이니까 분자량이 작아야 더 커야 되겠지. x가 더 커야 되겠네. x가 얘였죠? 그래서 xy가 더 크다. 맞는 말이네. 그러면 됐습니까? 이런 거 좀 시키지 마. 나 힘들어. 됐어요? 누가 물어봤어? 계속 갑시다. 어휴, 시간이 많이 됐네. 여러분들 근데 이건 학교 시험에 출제 확률로 계산한다 그러면 거의 100%야.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몇 퍼야? 100%야, 100%. 이게 시험에 안 나오지 않아. 안 나올 수도 없어. 됐죠? 그러니까 뭘로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비례식.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비례식이야. 전부 다 비례식으로 하는 거야. 기준이 누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 분자량 전부 다 뭐야? 상대적 질량이니까 전부 다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뭐야? 비례식. 기준을 만들어서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야. 또 다음 질문 갑시다. 10번. 알겠어요? 왜? 9번? 9번 둬야 돼? 이럴까? 됐어요? 9번 둬야 돼? 안 하면 안 될까? 지사놈들. 자, 보자. 이게 예전에 어디서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는데 정답률이 높아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비잖아. 자식. 인체를 구성하는 질량비, 원소의 원자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자량은 나타내 준 거고요. 잘 봐. 조건을 봐야지, 조건을 봐. 이게 인체를 구성하는 질량비야. 알겠니? 그럼 아까 누가 봐봐. 질량비다. 디귿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누가 아주 용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봐봐. 디귿을 보면 이 사람의 질량이 얼마야? 100kg이래. 됐니? 이 사람의 질량이 100kg이다. 그럼 봐라. 이걸 말해봐봐. 이런 건 그냥 아주 한 번만 풀어줄게. 그러면 다 이해되니까. 이 사람이 100kg이야. 100kg. 디귿. 그다음 이 사람이 100kg이라면 봐봐. 산소의 질량 B야 이게. 그럼 산소가 전체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65kg이 산소라는 거야. 하나 더 할까? 수소가 몇 kg이라는 거야? 산소가 65%니까 100kg 중에 산소가 65kg을 갖는 거지. 그러면 수소는 몇 kg을 갖는 거야? 10kg을 갖는 거지. 요것만 할게. 그럼 이제 봐라. 질량은 누가 더 많아? 당연히 산소가 훨씬 더 많지. 근데 지금 봐. 입자수는 그럼 누가 더 많아? 그건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질량이 많다고 해서 입자수도 많아? 그렇지 않아. 얘는 무거운 애고 얘는 가벼운 애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입자수는 이 질량을 뭘로 나눠야 돼?
그 입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65kg이면 어차피 단위는 똑같으니까 65를 뭘로 나누면 돼? 얘 원자량 얼마로 나누면 돼? 산소 원자량 얼마야? 산소 모를까봐 써줬어. 와, 얼마로 나누면 돼? 1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수소는 10kg밖에 안 되지만 그 10kg을 뭘로 나눠야 돼? 얘는 1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질량 B는 65대 10이지만 입자수 B는 16대 65대 1대 10이 돼야 되겠잖아. 됐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야? 얘하고 얘 중에. 얘가 더 많지. 얘는 10이 되는데 얘는 10이 안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얘가 10 되려면 얘는 160은 돼야 10이 되잖아. 160이 안 되니까 10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자수는 누가 훨씬 더 많아야 돼? 수소 쪽의 입자수는 훨씬 더 많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소의 몰수를 찾으라 그래서, 물론 디귿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의 몰수를 찾는 것도 괜찮겠지. 왜 몰수를 찾는 것도 괜찮아? 잘 봐. 수소의 몰수. 요거 하려고 그래? 근데 조심해야 되겠지. 뭐만 조심하면 돼? 단위야. 됐니? 원자량의 단위는 뭐야? g이야. 알겠니? 상대적 질량. 됐니? 1g. 1몰의 질량을 1g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몰이고 얘는 10인데 얘는 단위가 kg이야. 그러니까 키로는 g의 1000배지. 그러니까 공 4개가, 3개가 붙어야 되겠지. 입자수는 얼마가 돼야? 1분의 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디귿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 아까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수소가 제일 많을 거야. 왜? 지금 봐도 어때? 얘네들을 다 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지? 왜? 얘가 해봐야 얘는 2kg이고 얘는 3이고 얘는 얼마야? 기타가 기타 아닌데 얘 8이지.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나누면 되겠어? 본인의 원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여기 수소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 1분의 10이었는데 10을 넘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해봐.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누가 더 큰 거야? 상대적 질량 큰 놈이 실제 질량도 크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10번. 10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누구 때문에 어려워? 20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누구 때문에? 선생님 디귿 하려고 그래. 디귿 하려고. 됐니?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디귿 잘 알아둬야 돼. 자, 봐. 잘 봐야 돼. X에서 Z까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야. 됐니?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인데 문제 잘 따라와야 돼. 원자량의 기준이 X가 12일 때, Y가 12일 때. 됐니? 서로 다른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잘 봐야 돼요. 엄청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원자의 무슨 질량이야? 실제 질량이지. 그러면 이 원자의 실제 질량을 원자량 X가 12로 보는 거야. 얘를 12로 보겠다는 거야. 얘를 12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자, 봐. 뭐부터 해놓을까? 원자의 질량비, 실제 질량비 좀 해놔볼게. 그러면 얘는 10에 마이너스 23성, 얘도 10에 마이너스 23성, 얘도 10에 마이너스 23성은 다 똑같지? 그럼 실제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6분의 1대 3분의 6, 8 돼야 되겠지? 그럼 동그라면 6으로 다 맞춰버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12가 돼야 되겠지? 얘는 6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6분의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원자 한 개의 질량비, 원자 하나의 질량은 12대 1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요 12대 1대 16이 뭐가 돼야 돼? 원자 하나의 질량비가 돼야 되겠지? 무슨 질량비? 실제 원자의 질량비. 그럼 실제 원자의 질량비는 상대적 원자의 질량비랑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자, 갑니다. 질문. 그럼 X가 12일 때, 기준 X가 12래. 원래 X가 지금 얼마야? 질량비야. 실제 질량비야. 12대 1대 6이네? 16이네? 그럼 X를 12로 보면 얘가 실제 12대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X가 10이면 얘는 16, X가 10이면 얘는 16. 뭐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X가 10이면 12대 1대 16이 형성이 되는 거야. 됐어요? 안 봐도 대충 X는 탄소고 얘는 수소고 얘는 산소 같죠? 근데 잘 봐야 돼.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Y야. Y가 12일 때. 됐어요? 쏘리.
y가 기준으로 10이래. y가 기준으로 12가 되는 거야. y가 기준이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질량이 1이야. 근데 얘가 12로 변한대. 얘가 12. 그러면 실제 질량 B가 1대 10이니까 얘가 12가 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다 12배씩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12가 됐으니까 얘도 12배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실제 질량 B가 상대적 질량 B가 되니까 12 곱하기 12는 얼마가 돼야 돼? 144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Y가 12가 되면 얘도 12배 커져야 되겠지? 그럼 Y의 원자량 얼마가 돼야 돼? 16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지.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X가 12일 때, Y가 12일 때, 잘 봐. 서로 다른 값만 고르라 그랬어. 서로 다른 값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달라야 돼? 됐니? 얘가 뭐가 돼야 돼? 분자량. 분자량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달라지지? 분자량은 뭐가 돼야 돼? 원자량의 총합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 Y 포면 이때는 X, Y 포니까 얘가 16이네.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X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Y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12배가 다 돼야 되겠지? 12배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16 곱하기 아마 12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나타낸 걸 찾으라니까 답이 1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1g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 잘 봐. 1g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잘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g에 들어있는 원자수하고 얘하고인데 여기서 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시작되는데 특히 디귿 말하는 거야. 내가 얘를 바꿨지. 얘를 바꿨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하자. 이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야. 기준이 바뀌었지. 그럼 무엇이 바뀌어? 그것만 할 줄 알면 이와 유사한 문제는 앞으로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또 하는 거야. 기준을 바꿨지. 그럼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기준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가 바뀌어. 알겠니? 바뀐 만큼 아보가드로 수는 바뀌어. 써볼게. 아보가드로 수는 잘 봐. 뭐 분해? 원자량을 뭘로 나눠? 뭘로 나눠? 원자 질량으로 나누지? 이걸 나누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게 돼 있지. 아, 봐야 돼. 자, 봐. 잘 봐야 돼. 그러면 원자량이 변해. X와 Y를 기준으로 할게. X와 Y야. X에서 Y로 가면서 원자량이 몇 배로 커져? 12배가 커지지. 그래서 원자량이 12배가 커져. 잘 따라와야 돼. 그래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 뭐가 안 바뀌어? 원자 질량이 안 바뀌지. 그럼 원자 질량이 안 바뀌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몇 배 커져? 12배가 자동으로 커지는 거야. 12배가. 됐습니까? 그러면 얘부터 나오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야. 밀도밖에 안 바뀌어. 이게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안 되면 외워도 돼. 밀도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밀도는 안 바뀌냐면 잘 봐야지. 우린 밀도, 기체 밀도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야? 기체 밀도는 누구 때문에? 아보가드로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때문에 그러지.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래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지니지. 그럼 현재 봐. 현재 봐. 우린 1몰이 됐니? 잘 봐야지. 어떻게 22.4리터야? 0도씨 1기압에서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2.4리터 속에는 이렇게 쓸까? 22.4리터 속에는 몇 개 있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런데 밀도라는 거 잘 봐야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원자량을 12배 증가시킬 거야.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가 몇 배 커져? 12배 크지?
그러면 입자수가 12배 커졌지. 입자수가 12배 커졌으니까 부피도 얼마야? 현재 부피의 몇 배 커지겠어? 12배가 커지겠지, 부피가. 됐니? 아보가드로 수가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 그랬어. 지금 아보가드로 수에 22.4리터지. 근데 뭐야? 아보가드로 수가 12배 커지겠지. 그럼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지닌다 그랬고, 아보가드로가 부피 비는 무슨 비가 된다 그랬어? 분자수 비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원자량이 12배 커졌어? 그럼 아보가드로 수가 12배 커져? 그럼 분자수가 12배 커지겠네? 그러면 부피도 몇 배 커져야 돼? 12배 커지겠지. 그래서 부피가 현재 밀도에 대해서, 현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12배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분자수가 12배 커졌어? 분자수가 12배 커지면 그 분자의 질량도 몇 배 커져야 돼? 입자수가 12배 커진 만큼 분자 질량도 어떻게 돼야 돼? 12배 커진 거지? 그러니까 질량도 12배가 커져버리겠지. 그럼 부피가 커진 만큼 입자수가 많아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는 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니? 그래서 너희들한테 맨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정말 많이들 나오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고. 안 되면 외워도 돼. 뭐가 바뀌었어 지금? 기준을 바꿔. 기준을 바꾼다 그래도 기체의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기준을 바꿔. 기준을 바꿔도 기체의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기준을 바꿔. 기준을 바꾸더라도 기체 밀도는 안 변해.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내가 지금 증명을 한 거야. 근데 앞으로는 암기해서 해버려. 이제 기체의 밀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방금 했어.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잘 봐. 부피가 12배 커졌지. 됐니? 부피가 12배 커진 건 뭐야? 분자수가 12배 커지는 거지. 근데 뭐 또? 원자량도 12배 커진 거지. 그럼 1g 속에 있는 원자수도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질량도 12배 커졌고 입자수도 12배 커졌으니까 1g당 들어있는 원자수는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잖아. 이해됐어? 내 말 알아들었어? 다시. 그러니까 해볼게. 됐어. 봐봐. 지금 봐. 수소로 할게 저거. 수소로 한다 알겠니? 수소. 됐니? 수소. 얘 1g에 얘가 원자량이 1이야. 원자량이 1이지? 몇 개 들어있어?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겠지. 그럼 얘가 12배 커졌어. 그럼 얘 원자량이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12g 속에는 아보가드로 수 몇 개 있어야 돼? 이 질량수가 12배 커졌으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가 돼야 돼? 12 아보가드로 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1g 속에 있는 개수나 얘 1g 속에 들어있는 개수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준 변했다고 해서 원자 질량이 안 변했어? 근데 기준이 변하면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니까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변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조금 서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 특히 디귿이야, 디귿. 됐니? 앞으로 지금 이렇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바꿨다 그래서 원자 그 기체의 밀도야. 기체의 밀도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외워도 돼. 너무나 많이 나와서 엄청 나와. 앞으로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1000% 됩니다. 이제 조금 서둘러 가겠습니다. 가자. 또 다음 질문.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 오늘 이거 끝나려면. 가자. 또 뭐가 질문 있을까요? 가자. 쭉쭉 가자. 뭐 질문 있어? 10. 30. 30. 아주 좋은 질문이야. 됐어요. 30번. 쭉 간다. 30번까지. 진짜 좋은 질문이야. 봐봐.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 어디까지 가야 돼? 30. 됐어요. 이 문제는 되게 쉬워. 중요도는 높은데 아주 쉬운 거니까 그냥 딱 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나 봐. 자, 잘 봐. 이제부터 푸는 법을 가르쳐 주다니까. 오늘 여기에 대방출이야. 가우스의 팁이 대방출이야. 잘 봐. 뭐야 이거? X2Y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인데 이 문제는 쉬워. 잘 봐. X2와 Y2가 2X2Y가 되겠지. 요 앞에 뭐가 다 있어?
요 앞에 뭐가 다 있어? 개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앞에 개수비는 무슨 비가 돼야 돼? 개수비는 무슨 비가 돼야 돼? 분자수비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분자수는 기체라 하면 무슨 비가 돼야 돼? 부피비가 되겠지. 그럼 질량비는 돼, 안 돼? 안 돼. 질량비는 안 되지. 그런데 봐. 자료가 질량으로 나와 있어. 자료가 질량으로 나와 있지? 됐습니까? 자,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분자수비는 부피비고 부피비는 분자수비야. 됐어요? 근데 질량비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자료는 질량으로 나와 있어. 됐죠? 그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질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써먹는다.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먹는 거야. 알겠니? 질량이 나오면 어떻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문제 풀 것. 끝. 자, 봐. 이 문제 봐. X가 4g이야. 얘가 4g이야. 그럼 얘가 몇 g이야? 24g이야. 그럼 둘이 다 반응하면 얘가 몇 g 나와야 돼? 28g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얘는 27g 나왔어. 그럼 얘가 다 반응한 거야? 얘가 다 반응한 거야? 지금 얘가 27g이 나왔다는 건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27g이 돼야 되지. 근데 합쳐서 28g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가 지금 1g을 반응하지 않은 거지? 그럼 누가 1g을 반응하지 않았어? 누가 1g을 반응하지 않았어? 모르겠지? 모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실험 1번인가 이거? 실험 1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답이 아주 쉽게 나와버리겠지. 문제는 아주 쉬워졌던 거야, 이렇게. 얘 있네? 됐어? 얘 있지? 됐어? 그러면 얘가 몇 그램 반응했어? 4g 있었대. 근데 얘가 몇 그램 있었어? 30, 몇 그램 있었어? 2g 있었지? 그럼 얘가 4g, 얘가 32g이 둘 다 모두 반응하면 얘가 몇 그램 나와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36g 나와야 되겠지? 그 얘가 36g 나왔네? 이렇게. 어라? 그럼 얘 모두 반응하고 얘 모두 반응한 거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금방 찾았네, 그러면. 됐어요? 그럼 얘 반응하는 질량비, 얘 반응하는 무슨 비? 분자수비가 나왔지. 그러면 보지 말아도 돼. 잘 봐. 우리가 수학적 공식을 하나 쓰는데 뭘 써? 몰수야. 자, 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 뒤에 건 볼 필요도 없네. 잘 봐야지. 몰수 어떻게 구해? 몰수 어떻게 구하지?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분자량이 뭐야? 야, 분자량이 뭐야? 이거 공식화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분자량이 뭐야? 1몰의 질량. 분자량이 뭐야? 1몰의 질량. 그럼 1몰의 질량으로 질량을 나누면 몇 몰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요게 몰수잖아. 너 몇 몰 있니? 너 몇 몰 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몰수를 자꾸 공식으로 분자량분의 널 약자 안 쓴다 내가 지금.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이딴 식으로 하니까 안 풀리는 거고. 분자량이 뭐야? 1몰의 질량. 졸라 쉬운 거잖아. 그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잘 봐. 자료를 보는 눈을 오늘 갖자 그랬지? 그럼 이 자료에서 뭐뭐 너희들한테 줬어? 이걸 가지고 나 뭐 알았어? 질량을 알았어. 됐어? 그 다음에 개수비를 가지고 나는 뭐 알았어? 몰수 알았어. 여기에 개수비가 몰수비잖아. 왜 몰수야? 얘가 2몰 반응할 때 얘는 1몰 반응하고 얘는 몇 몰 생겨? 2몰 생기잖아. 그럼 무조건 이 문제는 분자량 찾기 문제야. 알겠니? 무조건 분자량 찾기. 이것도 식을 쓰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식을 쓰는 거야. 알겠니? 보는 눈이 있으면 바로 아, 너 2몰이 4g이네? 분자량 뭐야? 1몰은 몇 g이냐잖아. 분자량 뭐라고? 1몰이 몇 g이야? 너 2몰이 4g이야? 1몰이면 2g이겠지. 너는 1몰이 얼마야? 30이네. 너 30이겠지. 됐니? 그럼 얘는 36이지? 근데 36이 몇 g이야? 자, 쏘리. 36이 몇 몰이야? 2몰이지? 그럼 1몰은 18g이지? 그럼 얘네들 분자량 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32대 18이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물론 이렇게 써도 돼. 너네는 알겠니?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얘 누구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의 반응식인 거죠? 수소, 분자량 2, 산소 32, 물 18.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얘는 원자량 비 물어봤네요? 그럼 원자량 비니까 봐. X2가 분자량이지. 얘 분자량이 얼마야? 2. 그럼 원자량은 얼마야? 1. 저는 Y2가 얼마야? Y2가 얼마야? 32지. 그럼 Y는 얼마야? 원자량은?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이지. 그러니까 원자량의 총합이 1이 1. X는 1. 힘들다. Y는 얼마? 16. 수소하고 산소잖아, 지금 얘. 이렇게. 알겠습니까? 또 다음 질문.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됐어요. 또 다음 질문. 34. 37번, 34. 몇 번? 그래, 34. 34 말고 또 있어? 뭐? 34는 방금 내가 했잖아. 34. 됐니? 자, 보자. 이런 문제는 뭐야? 쉬워.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정석적으로 풀면 그래서 또 막 세 줄 쳐가면서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정석적인 풀이법이고 이런 건 봐봐. 실린더 안에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나왔대. 봐. A하고 B하고 반응했어. 그래서 C가 나왔대.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반응 전 분자수하고 반응 후 분자수를 다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문제로서 별로 가치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봐봐. 얘 몇 몰 있었어? 얘 몇 몰 있었어? 4몰 있었네. 4몰. 얘 몇 몰 있었어? 10몰 있었네. 10몰. 그럼 당연히 C는 처음에 없었겠지. 이거 생성물인데 있었겠어? 없었겠지? 처음에는. 근데 얘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반응 후를 알려줬잖아. 반응 후를. 반응 후를 알려준 거잖아. 얼마 있어? A가 2 남았고 얘 얼마 남았어? 4 남았고 얘 얼마 생겼대? 4 생겼대잖아. 됐니? 그러면 얘 4몰 있는 것 중에서 2몰이 남았다는 거 무슨 뜻이야? 몇 몰이 반응한 거야? 2몰이 반응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몰이 반응했다는 거지. 그럼 얘는 10몰 중에 4몰이 남았다는 거야. 얘 몇 몰 반응하는 거야? 없었는데 4몰이 생겼으니까 얘는 몇 몰 생겼다는 거야? 4몰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 비가 2대 3대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 반응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가 돼야 돼? 2대 3대 1대 3대 2가 돼야 돼. 1대 3대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C가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응하는 원자수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2개 있고 B가 6개 있어야 되니까 A가 2개 있죠. B가 6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C는 A, B, 3가 돼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3, 4번 다 갑니다. C는 4개 원자로 되어 있습니까? 네, C는 원자 개수가 뭐야? A, B, 3니까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하고 B는 1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합니까? 네, A하고 B는 1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합니다. 자, 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잠깐 하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인데 얘 실린더지. 실린더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도 뭐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그렇지. 질량은 변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도 질량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질량이 그대로라면 밀도는 뭐분의 뭐가 돼야 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는 얼마야? 반응 전에 얘네들 기체라 그랬잖아. 그럼 기체 분자 수비는 무슨 비가 돼야 돼? 부피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 있어 처음에? 14네. 14. 그때 질량은 얼마 있어? 모르겠어. W만큼 있었어. 근데 반응 후에는 질량이 얼마야? W만큼 있다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부피는 얼마가 있어야 돼? 10인데.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밀도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0대 14가 돼야 되겠죠? 10대 14니까 5대
7이 돼야 되겠군요. 7대 5가 아니라 5대 7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 뭘 조심해야 돼? 이런 피스톤이 나오면 실린더라 그래. 이런 실린더에서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해도 뭐는 변할 수가 없어. 질량은 변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질량은 변할 수가 없단단다. 됐습니까? 또 갑니다. 다음 질문. 또 갑시다.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뭘로 가? 37번. 지금부터 아주 중요해지니까 간다. 37번.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기체, 산소가 반응해서 기체 Y가 생성된 거 화학 반응식입니다. XO2가 실린더에서 반응합니다.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고요. 기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마찰과 질량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 지금부터는 이제 봐. 실력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됐어요. 이걸 공부를 못하면,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세 줄을 치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세 줄을 쳐서 푸는 건 어떻게 돼?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과 오답률이 너무 높아져. 그래서 쉬운 풀이법으로 가는 거야, 항상. 알겠어요? 세 줄로 쳐도 되고, 풀이법을 프리하게 가는, 쉽게 가는 거야. 자, 봐. 어떻게 쉽게 가는지 졸라 쉬워. 첫 번째. 간다. 다 기체야. 다 기체지. 그러면 기체에 무슨 비는? 부피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분자수 비랑 같아야 돼.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분자수 비. 이걸로 다 풀려. 이걸 모르면 너무 힘들어지고. 두 번째, 부피를 한번 해볼게, 내가. 부피를 해볼게.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 이 실린더의 부피는. 됐니? 얘는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럼 얘는 부피는 밑변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높이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밑변이 똑같아. 밑변이 똑같다고.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높이 B가 부피 B가 되는 거야. 높이 B가 부피 B가 되는 거지? 그럼 부피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5대 4. 그러면 부피 B가 5대 4니까 분자수 B도 5대 4. 끝. 답은 다 나왔어. 그러면 분자수 B가 5대 4. 분자수 B 5대 4야. 그러면 잘 봐. 쉬운 풀이법은 얘 3몰이지? 얘 2몰이야. 됐니? 그리고 여기 몇 몰 나오면 돼? 4몰 나오면 돼. 끝. 이렇게 풀면 답은 다 나와.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면 그렇게 풀어. 나는 그렇게 풀어버린다고. 알겠니?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정석적인 풀이는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봐. 일단 기체 부피비가 분자수비라는 거 알았지? 그럼 몰수비는 5대 4야. 그러니까 얘가 5대 4일지 10대 8일지 15대 11일지 20대 16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라고. 5대 4는 알지만. 됐죠? 두 번째 봐야지.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봐. 전 시간에 배웠을 거야. 문제 풀 때. 반응 전의 개수의 비. 총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총합은 됐니? 뭘 나타내는 거야? 반응 전의 부피비를 나타내는 거야. 됐니? 잘 봐. 반응 전에 얼마야? 어휴, 이 문제는 감사하지? 반응 전에 얘 얼마 있어? 2 개수. 얘 반응 전에 얼마 있어? 얘 총합이면 얼마야? 3.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y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y로 가능한 수는 얼마야? 빨리 해. y로 가능한 수는 얼마야? y로 가능한 수는 얼마야? y로 가능한 수. 3대 안 돼? 안 돼. 왜? 반응 전의 개수의 총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총합이 뭐라 그랬어? 부피비랑 같다 그랬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3이면 반응 전에도 3, 반응 후에도 3. 그럼 반응 전후의 부피는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5가 4 됐지? 부피가 줄어들었지? 반응 전의 총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총 개수의 합은 감소돼야 돼. 고로 이 값은 됐니?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돼. 알겠니? 그럼 3보다 작은 두 번째 3보다 작은 모든 개수는 무슨 수만 가능해? 정수만 가능해. 1.5 이딴 거 안 돼. 2.5 이런 거 안 돼.
알겠니? 모든 개수는 무조건 뭐만 가능해? 정수만 가능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한 수는 3보다 작은 정수. 뭐밖에 없어? 1 아니면 2. 그렇지. 얘가 1 아니면 2야. 됐습니까? 얘가 1 아니면 2. 끝! 됐습니까? 그럼 얘는 1이야, 2야? 얘는 1이야, 2야? 2야. 잘 봐. 세 줄 풀이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왜 2냐면, 얘가 2면, 이 3이 2 되는 거지. 그럼 3이 2 되면, 3이 2 된다? 그러면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얼마씩 줄어들어야 돼? 1씩 줄어들었지.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1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치 한 번 반응한 것 같아. 왜 한 번 반응하는지 봐. 아니면 이따 내가 검사로 확인해 줄게. 됐니? 얘가 지금 전체 얼마야? 5대 4면 몰수비도 5대 4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몇 몰이야? 3몰이지? 그럼 얘가 몇 몰 있다고 정할 수 있어? 2몰 있다고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지금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이해됐어? 부피가 몰수비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가 5대 4면 3몰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2몰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몰이면 돼? 4몰이면 되는데 여기서 와야지 이제. 4몰이면 되지. 4몰이면 되지. 4몰이면 되지. 근데 얘가 2라고 내가 정했지 지금. 그러면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하면 여기 몇 몰 나와? 2몰 나오겠지. 그러니까 생성물 이 새끼가 몇 몰? 2몰 되겠지. 근데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얘 몇 몰 반응해? 산소가 1몰 반응하겠지. 그럼 3몰 중에 몇 몰 반응해? 1몰 반응하겠지. 몇 몰 남아? 2몰 나오겠지. 그럼 여기 이 새끼 2몰 남겠지. 그럼 여기 5몰 대 4몰, 4몰 됐잖아. 끝. 되잖아. 됐어요? 그럼 나머지 뭘 물어봐야 되잖아. 이 새끼 2몰의 질량이 128이래. 분자량 1몰의 질량이 얼마냐? 64. 얘 2몰의 질량이 160이래. 분자량 1몰의 질량이 얼마야? 80.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지?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에이 선생님 아니다 그러죠. 그래 알아서 한다. 그럼 다른 건요? 검산. 잘 봐. 검산한다. 이게 선생님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능한 건 1 아니면 2지. 됐어? 이게 1이면 어떻게 되는지 봐. 이게 1이면 됐어요? 그럼 다시 봐. 그럼 얘가 2몰 반응하고 얘가 1몰 반응하지. 그럼 얘가 3몰이면 얘가 2몰이니까 5몰 되지. 근데 봐라. 얘가 2대. 여기서 분명히 없어. 그럼 여기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얘가 남지. 남았지. 숨 찼네. 땡을 안 하니까 내가 멈춰있잖아. 땡을 해줘야 내가 움직이지. 이게 참 치사했다. 그런 새끼들. 됐죠? 얘가 2몰 모두 반응한다고 됐지? 근데 이 새끼가 만약 1몰 생기면 얘가 1몰이지. 됐니? 그럼 얘가 만약 1몰 생긴 거다. 근데 얘가 4몰이어야 되지. 그러려면 얘가 몇 몰이어야 돼? 3몰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3몰 있었는데 얘가 3몰 있다고? 설명해 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됐니? 원래는 이것도 정석적으로 풀이하면 세 줄 풀이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은 세 줄 풀이를 안 하는 거야. 세 줄 풀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석적인 풀이인데 느리고 정확하지 않는다고. 쟤는 졸면 내가 멈추면 되지만 너는 맨 앞에서 졸면 싸대기밖에 더 되겠니? 됐니? 그래서 비울었어 나를? 지금 왼손으로 싸대기를 맞았다고 맞을만 한데 나 바빠. 됐니? 몇 개 더 해야 돼서 그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됐어? 조짐 봐. 피스톤 첫 번째 뭐부터 본다? 피스톤 나오면 졸라 쉽다. 뭐 한다? 부피비는 분자수비다. 부피비가 몇 대 몇이다? 5대 4다. 높이비가 분자수야. 그러니까 얘는 기체의 부피비가 분자수비야. 5대 4야. 됐죠? 이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지식.
반응 전의 개수가 3이야. 됐니? 반응 후 개수가 몰라. 그런데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부피가 줄었어. 그럼 반응 후의 개수가 준 거야, 무조건. 됐어? 왜? 개수비가 분자수비가 부피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전의 총 개수의 합은 기체일 때만 된다, 참. 됐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 아니면 2밖에 안 돼. 왜? 줄었으니까. 그럼 1이야, 2야? 거기서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선택할 것도 없어. 얘 변화량이 얼마야? 2야. 이 변화량이 얼마라고? 델타 변화량이 1인 거라고. 그러면 3이 1만큼 변하려면 1보다는 뭐야? 2일 확률이 높아. 그래야 3이었던 새끼가 얼마 변하는 거야? 2가 돼서 1만큼 변할 거지? 선택은 니네 몫이야. 알겠니? 그래서 1이야. 아, 2야? 그럼 2가 되는지 검사해보면 되겠지? 얘 얼마? 2몰. 그래야 몇 몰 되니까? 5몰 되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H가? 그럼 얘가 4몰. 그럼 답은 나왔네. 2가 3돼서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얘가 2몰 반응하면 얘가 몇 몰 반응해? 1몰 반응하겠지. 왜?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아니, 산소가 몇 몰 남아? 2몰 남겠지. 근데 얘가 4몰 되려면 Y가 몇 몰 생겨? 2몰 생겨. 그래서 2대 1대 2 딱 맞잖아. 됐어요? 그럼 나머지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질문이 뭐였더라? 이제 조금 서둘러야 되겠네. 그래서 A는 2입니다. 네, A는 2야. 그래서 Y의 분자량 얼마야? 너무 쉽지. Y의 분자량 2몰이 160이야.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얼마야? 그러면 80. 틀렸네. 반응 후 남아있는 기체 산소를 모두 반응시키려면 최소 X 얼마 필요해? 자, 봐. 얘가 지금 뭐야? 1몰 반응하지. 남아있는 거 몇 몰 남았어? 2몰 남았지. 그럼 2몰을 모두 반응시키려면 이라는 문제지. 그럼 얘를 2몰을 모두 반응시키려면 X는 몇 몰 있으면 돼? 4몰. 그럼 Y는 몇 몰 나오면 되겠어? 4몰의 Y가 나오겠죠. 그래서 X량. 그럼 X가 얼마 있으면 돼? 4몰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2몰이 128이니까 4몰 있으려면 이거 2배 하면 되겠죠? 됐니?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240, 256 돼야 되겠죠? 256 맞네요. 됐습니까? 요령을 잘 배워놔야 돼. 요령 잘 배워야 돼. 이제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야. 또 다음 질문. 38. 어딨어? 38? 38은 너무 단순하죠, 문제가. 자, 봐봐. 38번도 아주 단순하게 풀려버리죠. 자, 봐봐. 방금 했던 거 그대로 풀면 돼버리죠. 왜 그래? 이런 건 뭐 볼 필요도 없어. 봐. 3몰, 4몰 있어. 방금 했던 거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럼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봐도 좋다. 이거 부피비 몇 대 몇이야? 저 부피비 안 물어봐도 돼. 여기서 H 대 여기 H1 그럴까? H1. 됐니? H 대 H1 얼마야? 6대 4. 끝. 부피비는 높이비. 이런 거 물어봐도 좋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런 거 선 긋지도 마. 3몰 있었지. 반응 끝나니까 2몰 남았지. 그럼 이 새끼가 과량. 됐니? 3몰 중에 2몰 남았으니까 몇 몰 반응한 거야? 1몰. 3몰이 모두 다 반응해서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야? 한 개 반응몰, 몇 몰? 3몰. 그래서 C는 몇 몰 생겼어? 2몰 생겼잖아. 그 얘 2몰 끝. 1대 3대 2. 아주 간단하겠죠? 그래서 1대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하고 더하면 B 나와? A하고 C하고, 그래, 맞네요. B 나옵니다. 기체 부피비, 방금 나왔잖아. 여기 기체 부피비 얼마? 부피비는 분자수비야. 기체니까 실린더고 6대 얼마가 돼야 돼? 4. 6대 4는 3대 2. 맞는 말이네요. 나에다가 B8몰을 더 넣어. B8몰을 더 넣는다고? 뭐 B8몰을 더 넣을까요? B8몰을 더 넣고 반응시키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는 나의 2배가 된다고요? 현재 지금 나가 몇 몰 있어? 4몰 있지. 여기다가 지금 뭐하라 해서 B8몰 넣자 그래서 B8몰을 넣어주세요. 그럼 봐. A 얼마 있어? 2몰. B 얼마 있어? 8몰.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1대 3으로 반응하지. 그럼 얘 다 없어지겠네. 그럼 이 중에 몇 몰 없어져? 6몰 없어지겠지. 그럼 얘가 몇 몰 생겨야 되겠어? 얘가 2몰 생겨야 되니까 얘가 몇 몰 생겨?
4몰이 생기겠다. 그지? 됐니? 그래서 생성된 C는 4몰. 그 다음에 얘 몇 몰 남아? 2몰 남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반응, 질문이 뭐였어? 더 넣고 반응을 시키면 반응 후 전체 몰수, 반응 후 전체 몰수. 자, 얘 몇 몰? 4몰. 얘 몇 몰? 6몰. 그럼 전체 몰수는 몇 몰? 6몰. 그 다음에 아까 얘 C 있었잖아, 지금. C. 원래 있었던 거 있었다. 그럼 여기 원래 있었던 거 2몰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던 거 2몰. 생성된 거 4몰. 남아있는 거 2몰. 합치니까 몇 몰? 8몰. 그러면 나가 몇 몰 있어? 4몰에 8몰이니까 2배 됩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였죠. 또 다음 질문. 이제 시간이 없어졌네. 아이고, 이게 거꾸로 가냐. 자, 갑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간다. 봐. 41번. 됐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따라와. 이런 문제는 엄청 쉬운데 아는 사람 눈에는 겁나 쉽고 모르는 사람 눈에는 겁나 어려운 거야. 풀이법은 굉장히 다양해. 가장 쉬운 풀이법을 가르쳐 줄게. 막 세 줄 쳐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잘 봐. 이 풀이할 때 뭐 하면 돼? 개수는 정수만 가능하다. 개수는 뭐만 가능하다? 정수만 가능하다. 개수는 뭐만 가능하다? 정수만 가능하다. 개수는 정수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양적 관계라 부르는데 양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개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개수는 무조건 뭐만 가능한 거야? 정수만. 끝.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 알고 싶으신 거야? 잘 봐. 얘는 반응 전에는 반응 전이지. 자료를 뭘로 줬어? 몰수로 줬지. 근데 반응 후에는 자료를 뭘로 줬어? 질량으로 줬어. 근데 개수비는 무슨 비야? 몰수비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반응 후에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는 정수만 가능해. 끝. 잘 봐. 무슨 소리인지. 그 아이스크림 또 먹어도 돼. 하나가 안 되면. 물을 먹던. 됐어요? 잘 봐. 개수는 뭐만 가능하다고? 정수만 가능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봐. A가 몇 몰 있었어? 10몰. 그럼 얘는 몰수니까 무슨 비야? 개수비가 되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럼 이제 얘가 몇 몰이 있었어? 10몰이. 반응 끝나니까 몇 몰 됐어? 없었어. 그러면 지금 이 반응식은 뭐가 돼야 돼? 얘 10몰이 모두 반응한 얘가 뭐가 돼야 돼?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 알겠어? 얘가 한 개 반응물이야. 그럼 얘는 몇 몰 있었어? 몰라. 얘 모르겠다고 알겠니? 자, 간다. 지금부터 얘가 몰라몰이야. 근데 끝나고 B가 남았지. 끝나고 B가 남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과량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지. 바로 뭐야? 반응 후. 전체 몰수가 몇 몰이야? 20몰이야. 잘 봐야지? 전체 몰수가 20몰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자, 봐.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 봐. 전체 몰수가 20몰이지. 근데 이 전체 몰수에는 누구랑 누가 있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다 왜 줄을 치고. 전체 몰수는 20몰 있지.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생성된 물질 몇 몰? C몰. 그 다음에 남아있는 B의 몰수 몇 몰? B몰수. 합쳐서 몇 몰 있어야 돼? 20몰. 끝. 됐어? 나 봐야지. X값 얼마야? 얼마야? 1. X값은 무조건 1이잖아. 왜 1이야? 나 봐. 얘가 1인데 얘가 2면
얘가 10몰이 모두 반응했잖아. 얘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그럼 이 새끼가 10몰이 모두 반응하면 얘가 무조건 C가 20몰 나와야 되잖아. 근데 C가 20몰 나오면 안 되잖아. 이 20몰은 C하고 B하고 합쳐서 20몰인데. 그럼 C가 20몰이면 B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B는 지금 10g이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2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얼마야? 1.5겠지. 그런 게 어딨어? 개수는 정수만 가능한데. 그럼 개수는 정수만 가능하니까 얘가 2가 아니면 얘는 몇 몰이 돼야 돼? 1밖에는 안 가는 거야. 그럼 얘가 10몰이 모두 반응하면 얘가 10몰 나오겠지. 그럼 네가 10몰밖에 가능하지 않아. 네가 10몰인 거야. 됐어요? 근데 전체가 20몰이라 그랬었지 지금. 그러면 A가 B가 얼마라는 거야? B도 10몰이겠네. 아, 너 10g이야? 너 10g이 10몰이야. 그럼 너 10g이 10몰이네. 아, B가 10g이 10몰이야. 너 10몰이야. 그럼 또 분명히 물어보겠지? 그럼 B의 분자량은 뭐야? 1몰의 질량 얼마야? 10몰이 10g인데 1몰의 질량, 아니 1몰의 질량은 얼마야? 1g이겠지. 그럼 이 분자량 얼마야? 1이야. 이 분자량 얼마라고? 1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야. 알겠니? 왜? 개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개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겠니? 나는 개수를 볼 수 있어서 그래. 됐죠? 이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 풀이법으로 푸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상위 0.1% 사람이나 이런 풀이법을 쓰는 거야. 개수를 볼 수 있는 눈. 안 그러면 또 세 줄 쳐서 이상한 거 만든단 말이야. 막 이상한 거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됐니? 왜? 얘가 지금 10몰 남았지? 10몰 남았지? 그럼 반응비가 1대3이지? 그럼 얘하고 10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얘가 몇 몰 반응해야 돼? 30몰. 근데 10몰 남았으니까 얘는 몇 몰 있었겠어? 40몰 있었겠지. 됐습니까?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41번이죠. 바쁘다. X는 1이야. 가는 40이야. B의 분자량은 1이야. 끝. 아주 단순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46번. 46번. 됐어요? 46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46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46번. 됐어요? 46번. 학교생들이 제일 많이 내는 거야. 학교생들이 제일 많이 낸다. 그냥 맨날 내는 문제야. 알겠어? 또 누군가는 세 줄 풀어가지고 세 줄 쳐가지고 9칸 만들 거야.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세 개. 됐니? 우린 눈으로 해. 됐어요? 자, 간다. 조건 잘 봐. 그림과 같이 생성된, 표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A2, B2가 반응해서 기체 X가 생성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인데 조건 잘 봐. 이 조건에서만 성립돼. 반응 전에 뭐 있어? 부피. 잘 봐. 반응 후에 부피가 있어. 반응 전에 부피와 반응 후에 부피가 있지. 그럼 뭐 봐야 돼? 반응 전에 전체 총 부피와 반응 후에 전체 총 부피. 반응 전에 총 부피하고 반응 후에 총 부피. 뭐 봐야 돼? 변화량.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변화량 보는 거야. 무조건 변화량. 변화량. 알겠니? 무슨 뜻인지 봐.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가 있었고 얘도 얼마 있어서 30 있었지. 반응 전에 전체 부피가 얼마야? 40, 35. 반응 후에 얼마 있어? 25. 그럼 대대값은 얼마야? 변화량은 10. 됐니? 그럼 얘 봐. 얼마 있었어? 25. 얼마 있었어? 15. 그럼 얘 변화량 얼마야? 10. 25가 10 된 거잖아. 그럼 변화량 얼마야? 10. 답 나왔어. 뭐 나왔어? 이 두 새끼의 반응량은 같아. 변화량이 같다는 건 반응량도 같다는 거야. 반응한 양이 같은 거야.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 됐니? 이걸 모르면 두 번째 봐. 얼마야? 25. 얘 얼마야? 15. 얘 변화량 얼마야? 10. 에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러면 실험 1, 실험 2, 실험 3 모두 반응량이 같아. 이런 수준 낮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걸 아는 사람 눈에는 이걸 모르면 세 줄을 3번 친다고.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한 개만은 바보들이 아니야. 어떻게 해? 반응량이 모두 같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 찾으면 돼?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똑같으면 되겠지. 한계 반응물이 똑같으면 되겠지. 그럼 누구랑 누구랑 돼야 돼?
어차피 실험 1과 2는 얘하고 똑같아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 그럼 봐라. 얘하고 비교하든지 1번과 3번 비교하든지 2번과 3번만 비교하면 되잖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나 좀 바빠. 그렇게 자냐 씨. 됐니? 자 봐. 얘하고 반응량이 똑같아야 되겠지? 얘 얼마 반응했어? 5. 그럼 얘는 여기서 반응량이 똑같으니까 얘가 10이 모두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반응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얘도 얼마만 반응할 거야? 5가 반응했을 거야. 얘가 5가 반응했을 거야. 5가. 됐습니까? 그럼 얘가 5가 반응했는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0이 모두 반응했을까? 그럼 여기서도 20이 모두 반응했는데 20 모자라지? 됐어? 그럼 얼마가 반응했겠어? 여기선 15가 모두 반응하고 여기선 얼마가 반응해야 되겠어? 15가 반응했겠지? 15 반응하고 얼마 남아? 5가 남았겠지 뭐. 여기서는 얘가 15 반응하고 얘가 5 남았을 거고 반응비는 얼마야? 5대 15. 여기도 얼마야? 5대 15. 그럼 여기도 얼마야? 5대 15. 여기도 15 반응했겠지. 반응량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왜? 반응량이 똑같아야 델타 값이 같으니까. 자, 이제 검산 됐니? 그러면 봐라. 5대 15가 반응했는데 얘가 5 남았지. 누구야? B가 5 남았대. B가 여기서 5 남았대. 근데 전체가 15지. 그럼 생성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생성물은 얼마야? 12 생성물이 되겠지. 그러면 5대 15대 10이지. 그럼 얘는 반응비가 얼마야? 1대 3대 얼마짜리야? 2가 돼야 되겠지. 1대 3대 2야. 그럼 반응은 A2 누구야? B2가 반응해서 더니 1대 3대 2가 나와야 되니까 A, B, 3가 돼야 되겠죠. 원자수가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 답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다시 문제는 니네가 다 풀어. 좀 시간이 조금 딸려서 그래. 앞에서 오버를 해서. 이 조건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이 조건은 무조건 학교생들이 내는 거야. 니네 학교에서 뭘로 내? 이 문제를 내서 네가 1등급이 아니야를 갈릴 때 이 문제를 낼 거라고. 알겠니? 근데 이걸 다른 친구들은 이상하게 풀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뭔데? 조건 봐. 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반응 전에 총부피와 반응 후에 총부피를 줄 때만 돼. 하나라도 부피를 감춰놓으면 쓸 수가 없어. 하나라도 부피가 쓰여지면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야. 반응 전에 총부피, 반응 후에 총부피를 써? 변화량 보자. 반응 전에 총부피, 반응 후에 총부피를 보자. 변화량 보자. 그럼 그 변화량이 같으면 같은 양만큼 변화하는 거야. 만약에 변화량이 2배면 어떻게 되겠어? 2배만큼 반응하는 거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없네. 자, 봐. 학교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상위 문제. 학교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상위 문제. 알겠어? 가장 최상위. 이것보다 더 이상 어려운 건 낼 수가 없어.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졸라 쪽팔리게 푸는 거야. 됐니? 두 눈 부릅뜨고 풀지 마. 한쪽 눈 감고 풀어. 쪽팔리니까. 알겠어? 잘 봐. 지금부터. 시간 내가 없으니까 빨리 갈 테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봐. 개수를 줬지? 개수를 줬으니까 쉬울 것 같아. 개수를 줬으니까 쉬울 것 같지? 근데 봐봐. 반응 전에 질량이야. 근데 반응 후에 질량을 줬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을 줬는데 그 다음에 전체 반응 분자수를 줘버린 거야. 뭘 준 거야? 반응 후에 분자수를 줬어. 야, 질량도 있고 뭣도 있어?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어. 분자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워. 됐어요? 개수도 있고.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기타 등등 물어보겠지? 됐어? 근데 문제는 졸라 쉬워. 자, 봐. 뭘로 줬어? 질량. 알겠니? 잘 봐. 질량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뭘로 푼다? 질량 보존의 법칙. 무조건 반응에 질량을 주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푸는 거야. 문제는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푸는 거야. 알겠니? 그걸 아는 사람 눈에는 어때? 이 문제 난이도가 10에서 0.01로 뚝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쉬운 줄 알아? 졸라 쪽팔리는 거지. 자, 시작합니다. 개수 줬어.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게 개수도 다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줘도 문제를 얼마든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만들려고 개수를 줬어. 반응 전에 얼마 있었어? 질량비가. 잘 봐. 질량이야, 질량의 비야. 질량 비야. 근데 반응이 끝났어. 자, 보자. 반응이 끝났더니 헐. 반응 끝났더니 B가 몇 W 있었어? 3W.
반응이 끝났더니 C가 얼마 생겼어? OW 생겼어. 됐니?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전체 총 질량이 얼마 있었어? 8g, 8W. 8W 있었지? 그럼 반응 전에도 얼마 있었어? 8W!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반응의 전체 질량이 8W니까 반응 전의 진짜 질량, 전체 질량도 8W였겠지. 근데 8W가 몇 대 몇으로 있었대? 1대1! 그럼 얼마나 문제가 수준이 낮냐고. 졸라 어려운 문제였지만 나는 질량 보존 법칙을 하나 아는 바람에 문제 수준이 졸라 쉬워졌잖아. 처음에 얼마 있었어? 이제 풀이하기도 싫어. 처음에 얼마 있었어? 4W. 처음에 얼마 있었어? 4W. 끝! 자, 분자량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봐봐. 얘 4W가 있었는데 이 4W 중에 3W가 남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반응량은 얼마야? 1W 반응한 거지. 얘는 반응한 게 1W야. 됐어요? 이게 1W지. 그 다음에 4W 중에 여기다 쓸게. 4W 중에.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얘가 5W가 생긴 거 아니야, 지금. 됐어요? 그럼 분자량 나왔잖아. 아, 앞에 있는 개수비가 무슨 비야? 몰수비 2몰이 4W야. 그럼 1몰은 A의 분자량. 1몰은 얼마야? 2W. 얘는 얼마야? 1몰이 1W 분자량. 얘는 조심해야지. C는 2몰인데 얼마야? 5W지. 그럼 1몰이면 2.5W. 그래서 얘는 1W. C는 2.5W. 끝! 분자량 나오고 했지? 나머지 더 구할 것도 없어. 자, 검산.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간다. 반응이 끝나고 전체 5몰 있어? 5몰 있어. 왜 5몰 있어? 얘가 지금 반응 안 하니까 몇 몰 생긴 거야? 2몰 생긴 거지, 얘가 2몰. 근데 얘가 1W인데 얘가 몇 몰 남았어? 3W니까 얘가 몇 몰 남은 거야? 3몰 남은 거지? 그러니까 반응 후에 남은 몰수는 몇 몰? 5몰. 맞네? 끝. 아주 쉽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얘가 X하고 Y가 반응해서 됐니? 얘가 있고 에헤이 잘 봐야지.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실험 가에서 C가 5W 생겼대잖아. 근데 실험 나에서 C가 몇 W 생겼어? 10W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가 5W 생겼는데 실험 나에서는 얘가 10W가 생겼으니까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반응량이 몇 배야? 2배잖아. 생성물질이 2배 됐으면 반응물질도 2배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됐니? 얘가 10W가 생겼다는 건 얘네들이 각각 반응량이 얼마야? 2배씩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8W 생겼을 거고 얘가 얼마야? 2W가 반응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제 끝난 거지. 뭐가 끝났는지 봐. 근데 반응하고 어떤 물질 2W가 남았대. 그런데 몰수가 몇 몰이래? 6몰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아까 여기서 얘가 몇 몰 생겼어, 얘가? 얘가 2몰 생겼던 거지? 근데 이게 2배니까 몇 몰 생겨야 돼? 얘가 4몰 생겨야 되겠지? 근데 얘가 전체 몇 몰이래? 6몰이 되지? 그럼 이 새끼가 지금 몇 몰이라는 거야? 남아있는 게 몇 몰이라는 거야? 2몰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얘가 2몰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W가 2몰이래. 그럼 분자량 아까 구해놨잖아. 됐니? 얘 2몰이려면, A가 2몰이려면 얼마 필요해? 4W가 필요하지?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야? 2W인데 2몰이면 얘 B네. 그럼 B는 분자량이 W니까 얼마야? 2몰이면 2W 맞네. 그럼 B는 B야. 무슨 말 이해 갔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남아있어야 돼? 얘는 남아있는 게 몇 몰 남아있어야 되겠어? 2몰 남아있었잖아. 아, 그럼 얘는 8몰 반응하고 2몰 반응하고 얘는 2몰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전체 여기 X 대 Y는 A하고 B는 몇 대 몇 있었겠어? 8대 4W만큼 있었겠지. 8대 4. 얘는 X 대 8대 4가 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 줄 같은 거 안 치더라도 그냥 보고 아는 거야. 됐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잘 봐.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랑 같다?
분자수비랑 같다. 내가 오늘 써먹었던 팁이 뭐 있었어? 개수는 정수만 가능해. 개수는 정수만 가능해. 개수는 정수만 가능해. 두 번째, 질량이 자료 나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문제 푼다. 알겠어? 자료가 질량으로 나와서 나는 뭘로 푼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써먹었지? 반응 전의 개수의 총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총합은 부피 변화량과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